유흥업소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 이 여성들이 어디로 갔냐?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나 이런 게 없어진 건 절대 아닌데, 보여지는 룸사롱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진 건 아니다. 그럼 어디로 갔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MZ 조폭들이 온라인 기반으로 바뀌었죠.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어떤 범죄 활동을 하는 것을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거래나 이런 쪽으로 온라인으로 바뀐 것처럼,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술집 여성들이 술집 포주도 있고 그 안을 봐준 룸사롱 가게도 있고 이런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종사자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 형태를 바꿔서 흩어졌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온라인 업소에서 그 유명한 SNS, BJ, 앱 기반의 개인 영업의 형태로 바뀌었다. 강남 유흥업소 폐업 증가로 종사자들은 다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강남 유흥업소들이 밤 되면 뭐 기라 반짝반짝했죠, 그죠? 밤에 90년대, 뭐 2000년대만 해도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한국 영화에 조폭 영화들이 많죠. 형사 영화들도 많고. 그들이 보통 술집 룸사롱 같은 데서 앉아서 막 싸움도 하고 봐주기도 하고, 술집 여자들도 등장하고 굉장히 화려한 밤거리가 많이 등장했죠. 유흥업소가 많으면 그 유흥업소에 기생해서 활동하는 또 조폭들도 많고 뭐 그랬었는데, 제가 아까 그 캄보디아 범죄 조직 뭐 로맨스 캠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중국 조폭과 한국의 족배가 실제로 하청을 이루어서 한다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었죠. 소위 말해 MZ 조폭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형님하고 뭐 이렇게 한 양상이었다면, 지금 MZ 조폭들은 온라인 기반, SNS 기반으로 그런 범죄 활동을 하고, 강남 유흥업소들이 많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돌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온라인이나 로맨스 캠이나 이런 범죄로 돈을 버는 양상으로 바뀌었죠. 유흥업소 입장에서 볼 때는 경기 침체와 그리고 김영란법 같은 것 때문에 법카 같은 거 많이 못 쓰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유흥업소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 이 여성들이 어디로 갔냐?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나 이런 게 없어진 건 절대 아닌데, 보여지는 룸사롱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진 건 아니다. 그럼 어디로 갔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MZ 조폭들이 온라인 기반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어떤 범죄 활동을 하는 것을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거래나 이런 쪽으로 온라인으로 바뀐 것처럼,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술집 여성들이 술집이라는 뭐 술집 포주도 있고 그 안을 봐주는 뭐 룸사롱 가게도 있고 이런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종사자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 형태를 바꿔서 흩어졌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온라인 업소에서 그 유명한 SNS, BJ, 앱 기반의 개인 영업의 형태로 바뀌었다. 이른바 비공식 만남 형태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음지가 더 깊은 음지로 들어간 셈이다. 내가 술집에 나가는 이유는 시골에 있는 내 남동생 학비도 되고, 불쌍한 가세가 기울은 우리 엄마 아빠 뭐 시골에 있는 부모님에게 용돈도 보내고, 그래서 내가 뭐 몇 년만 내가 화류기에 들어가 가지고 바짝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이제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 뭐 삼촌도 있고 그런 게 옛날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자기가 온라인에 계정을 파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정. 그 온라인으로 라이브도 하고, 실제로 남편이 여자한테 돈을 몇백만 원씩 쓰고 뭔가 이상한데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실제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여자 BJ에게 막 벗방 같은 거 이렇게 보여줘라 막 하면은 거기다 돈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이런 온라인으로 간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옛날 업소 여자들은 전업으로 하는 여자들, 거기 아예 살고 먹고 자고 하면서 소속돼서 감금 아닌 감금 돼서 그런 일들 했던 여자들이 많다면, 지금은 엔잡러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대학생이면서 또는 뭐 인류대학교 다니는 여학생도 있었고, 또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이 주말이나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업소에 나가서 엔잡러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조직 안에 들어가서 전문 유흥업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엔트리 베리어가 굉장히 낮아진 거죠. 우리가 핸드폰만 있으면 유튜브를 할 수 있듯이 온라인상에서 야한 어떤 행동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실제로 뭐 이렇게 신체 부위도 노출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고객들을
구독자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 중에서 스폰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래 단골 손님이 되고 하다 보면 그들을 실제로 만나는 경우도 많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여성들은 소위 얘기하면 바 같은 데서 스폰을 잡는 경우가 많고, 30대 뭐 이렇게 좀 정말 활동이 많은 나이의 사람들은 뭐 강남의 유흥업소나 이런 데를 나가겠죠. 근데 옛날보다 훨씬 더 덜 강제적이고, 갑이 오히려 아가씨들이 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그러다가 이제 40대, 50대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주변에 보면 삼겹살집, 식당들 많은 그런 동네에 보면 노래방들이 굉장히 많죠. 그 노래방 앞에 가면 12시, 1시, 2시, 3시까지 보면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나 이런 봉고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를 한두 시간 정도 딱 잠복해서 보시면 40, 50대 나이가 한 50대 후반 여성분들도 있어요. 꾸미고 노래방에서 나와서 거기를 탑니다. 그리고 다른 노래방에 또 들어가요. 소위 얘기하는 보도방, 노래방 도우미를 활동을 하는 분들은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다. 그래서 연령층에 따라서 다각화됐고 온라인화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궁극적으로는 남자 스폰을 잡는 게 궁극적으로는 목적이다. 많은 사람은 5명까지도 스폰을 만나는 여자가 있었고, 적게는 한두 명 만나는 여자들도 있었고, 바꿔 얘기하면 남자들도 능력이 있으면 이 여자 저 여자 스폰을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여자를 만나는 남자들도 꽤 많다. 룸사롱 가서 술 먹고 행패도 부리고 싸움도 하고 뭐 2차도 하고 빨간 입술 이런 느낌의 고전적인 시스템에서 이제는 바뀌었다. 그 술집에 나가는 여자일지라도 뭐 뽀글뽀글 파마머리 빨간 립스틱에 빨간 옷 입고 다니지 않는다. 강남에 원룸이 모여있는 곳에 그런 여성들이 많이 사는 원룸촌이 있어요. 가면 얼굴 다 수술하시고 가슴 수술하시고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특별한 직업은 없는 분들, 오후 2시, 3시, 4시, 5시에 그냥 편안하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밤 8시 되면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많이 바뀌었죠, 옛날보다. 불륜 사례 중에 유흥업소 종사자와 관련된 좀 기억에 남으시는 의뢰가 있으신가요? 특정 인물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송금하는 거를 아내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생겼고 이 여자한테 이렇게 돈을 스폰을 하고 있구나라고 아내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인지 밝혀달라. 그런데 그 사람은 BJ였던 거예요. 불륜 관계가 아니고 팬으로서 그녀에게 돈을 지속적으로 보낸 거고. 근데 전혀 안 만나다가 1년에 한 3번 정도는 만나기는 하더라고요. 평소에 계좌로 돈을 직접 보내주고, 감정보다는 돈이 먼저 오고 가는 관계였죠. 요새 또 MZ 여성 화류계 분들이 옛날처럼 뭔가 뭐 말을 애들로 돌려 얘기하고 내가 뭐 집에 뭐 용돈도 보내야 되고 뭐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빠는 나 한 달에 얼마 줄 수 있어, 이렇게 정확하게 관계를 설정한 다음에 스폰 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계약서를 6개월에서 1년 계약서를 쓰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자 입장에서는 원룸을 얻어주고 보증금을 넣어주고 그 여자 명의로 보증금을 넣어주고 매달 월세를 넣어주다가 이제 이 여자한테 또 실증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월세를 딱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리면 우리는 이제 관계가 끝났구나. 계약서에 다 명시가 돼 있는 상태였고, 남아있는 보증금은 여자 명의로 줬으니까 헤어지는 동시에 여자가 가져가는 위자료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돈과 어떤 거래, 이게 하나의 궁극적인 지금 시대의 양상인 것 같습니다. 동호회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좀 많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동호회는 본인이 억지로 간 게 아니고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좋아했거나 실력이 있거나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곳이지요. 그래서 훨씬 더 태도가 적극적일 것이고, 운동 동호회, 뭐 특히 배드민턴, 등산, 자전거 뭐 이런 동호회들의 특징은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기적으로 얼굴을 보면 익숙해지고 정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땀을 흘립니다. 땀을 흘리면서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이 스스로 호감을 많이 느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기적인 만남, 공동의 취미, 그리고 운동 다녀온다라는 거를 애들로 뭐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의심하지 않는 건전한 명분과 시간에 대한 알리바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 3가지가 갖춰지면서 그 안에서 점점 친해지면서 감정이 싹 튀기 훨씬 더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취미 모임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구조가
구심점과 빌미가 된다. 그래서 뭐 우리 젊은 친구들, 저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 막 자동차 동호회 나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에 가면 대부분 이제 남성들이고 그 차를 꼭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자는 차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가 거기 들어가면 그 동호회 남자들을 전부 다 돌아가면서 사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있었고, 나이와 종목만 바뀔 뿐이고 이 동호회, 취미생활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분류는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제 의뢰인 중에, 그러니까 아내가 공무원이에요. 주민센터 동사무소 공무원인데 아내가 이 바람이 나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상간남이 동사무소에 자주 출입하는 이런, 동사무소에 보면 이런 주민센터 같은 데서 취미 과정이나 배우는 과정, 국악도 배우고 막 이렇게 대금도 배우고 이런 과정들 운영하거든요. 2층이나 이런 데서.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강사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 주민센터 이렇게 운동도 가르치고 취미도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반대로 이 사람도 주민센터 공무원이었어요. 아내분이 의뢰를 한 건데 자기 남편이 동사무소 직원인데, 그 안에 보면 뭐 의용소방대라거나 뭐 여성분들이 오는 그런 자발적인 조직들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그 조직적인 활동하는 여성분하고 또 바람이 나셔가지고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제 한 달에 한번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대요. 끝나고 나면 또 하고 술 한잔하고, 그분하고 또 내연 관계였었죠. 그래서 다양한 취미 모임, 직장, 그 빌미가 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배우자를 뭐 꽁꽁 묶어놓고 집에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밑자니 찝찝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참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요원을 실제로 파견시켜서 증거를 잡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건데, 남편이 이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이에요. 그리고 총무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초보 환영, 뭐 초보나 뭐 누구나 환영하면 이런 거 막 써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배드민턴 초보를 환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데이트를 즐길 초보를 환영한다, 이런 말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의뢰했던 사람은 50대였고 거기는 이제 좀 50대 나이가 좀 있는 분들로 이루어져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남편하고 동호회 회장하고 총무하고 그런 관계였다가, 이제 총무하고 또 다른 남자랑 그런 관계였다가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귀어요. 근데 이 안에 우리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자가 그 안에서 어떤 내연녀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 여자 요원을 동호회에 가입시켰어요. 실제로 가서 실제로 배드민턴을 치고 밥 먹는 모임에도 들어가서 그들의 어떤 내연 관계를 발견해서 영상을 다 찍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우리 요원이 여자였거든요. 그렇게 찝쩍대는 거야. 끝나고 나서 내가 추가적으로 더 알려주겠대. 뭐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계속 말을 거는 거야. 조금 더 있었으면 그런 일을 당하겠다, 정말로. 계속 듣다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증거만 수집해서 빨리 탈퇴는 시켰죠. 초보 환영은 그런 초보를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의뢰를 보셨을 때 불륜이 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아무리 비호감이고 아무리 자기의 스타일이 아닌 사람도 매일 보면 정이 든다라고 해요. 그 사람이 익숙해지고 잘생겨 보이고 또는 측은해 보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든다라고 합니다. 가까이 오래 있다 보면 캬바레나 뭐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 뭐 화려한 곳, 특별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사랑하는 곳이 대부분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즉 배우자가 어디를 멀리 떠나고 어디를 굳이 가고 시간 내서 이게 아니고, 배우자가 다니는 직장, 그 직장의 거래처, 그 직장에서 늘 가는 식당, 사장이나 종업원, 그리고 취미 활동하는 모임, 소모임, 독서 모임, 운동 모임, 즉 배우자의 루틴이 닿는 곳,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거의 대부분 발생합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카카오 오픈 챗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지도 않고 모임이나 이런 거를 갈 용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극단적으로 온라인에 빠져서 거기서 또 불륜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주 매일 자연스럽게 의심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안타깝네요. 팀장님께서 조사하신 사례들을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직업군의 사례가 비교적 좀 많았나요? 사실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많이 피긴 하는데 바람을 많이 필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것뿐이지 바쁘다고 해서 바람을 안 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아줌마, 그 정수기 필터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수기 필터하는 여성분과 정수기를 설치 및 AS하는 남자분과 나이가 두 분이 50대 후반이에요. 두 분 다. 그분이 내연관계인 경우도 봤고, 서울에 정말 복잡한 터미널, 역 이런 데 보면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청소하시는 분이 다른 청소하는 여자분과 휴게실 들어가가지고 성관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분들은 정말 바쁘죠. 일도 바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데서 불륜을 하시더라. 근데 조금 더 일반화를 그래도 시켜본다면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 바쁘지만 이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외부 사람을 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직업 중에는 많긴 합니다. 영업직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출장이 잦은 직군들, 직업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빈도가 넓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환경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접근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늘 그래왔듯이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의심이 들 때 가장 위험한 거는 혼자 끙끙 앓다가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오리발 내밀고 숨기고 더 경계하고 그럼 증거를 더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실은 못 밝히고 관계만 망가집니다. 그래서 진실은 감정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 차갑게 철저한 증거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안 뒤에는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들의 몫이긴 해요. 저는 그 진실에 다가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컨설팅 해주는 탐정입니다.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늘 안전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